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운 쭉 그런 내용들을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힘과 지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매일매일 삶을, 내 자신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또 그에 걸맞은 힘을 나에게 보태준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간에는 꿈의 심리학에 대해서, 꿈의 의미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해서 행복한 삶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꿈이라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말하는 건가?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의미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매일 밤 우리 잠잘 때 꿈꾸는 있잖아요. 잠잘 때 꾸는 꿈. 그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 융이라는 그러한 이제 분석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이 꿈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또 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매일 밤 우리들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어보지 않은 채 버리고 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신이 매일 밤 나에게 보내주는 연애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가 없고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신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신 대신에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가 매일 밤 꿈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뭔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한 2-3년 전에 그리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 입국하는 그 공항에 문구를 하나 눈여겨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Greece welcomes a new myth, yours.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리스 관광 홍보 처 이런 것이 적혀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는 새로운 신화를 환영합니다. 바로 당신의 신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화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개인의 신화이며 신화는 인류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밤마다 꾸는 꿈은 내면의 신이 나만을 위해서 매일 밤 내가 인생에서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주고 이끌어주는 신화입니다. 신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신화, 한국에도 신화가 있죠. 신화는 인류의 꿈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어떤 인간 정신에 갖고 있는 정신의 문제, 주제, 그거를 표현한 것이 바로 신화고, 그건 인류의 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연금술사라는 파울로 코엘료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대목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 행복한 삶 강의 초창기에 했던 구복 여행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것과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살렘의 왕일세. 노인이 말했다. 어째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너무도 놀라 당황하고 들뜬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유야 많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세. 산티아고는 자아의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 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노인의 이야기는 젊은 양치기에게 그리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가게 주인의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놀라워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그저 떠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인가요? 양털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요? 아무렴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야. 만물의 정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먹고 자라지. 때로는 불행과 부러움과 질투를 통해서 자라나기도 하고.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예, 이게 연금술사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구봉여행에서도 그 총각이 복을 타러 서역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노인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지혜로운 노인이 등장해서 주인공 산티아고한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네. 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꿈의 현상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무의식을 통해서 드러나오는 바로 나 개인의 신화입니다. 신이 나에게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으로, 진정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메시지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에너지, 힘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꿈입니다. 그건 좀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좀 황당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꿈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먼저 좀 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과학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뭐 상징적인 은유적인 이야기하면 황당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잠을 들기 시작하면요. 90분 주기로 1시간 반 주기로 렘 수면에 빠져듭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가지고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렘은. 이 렘 수면 때 사람은 이제 뇌파가 꿈을 꾸는 그 시기입니다. 10시에 잠들면 11시 반쯤 돼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렘 수면이 시작돼요.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자는 동안에 안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방송인 이경규 씨가 이제 그걸 잘하죠. 예. 이제 자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때가 이제 꿈을 꾸는 시간인데, 이 렘 수면은 굉장히 깊이 잠드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면 사이클입니다. 수면 사이클.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하면 뇌파가 이렇게 점점 잠이 깊어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렘 수면이 있죠. 그죠? 네, 렘 수면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리죠. 하룻밤에 이 렘 수면, 꿈꾸는 수면인 렘 수면을 4번 정도 해요. 예, 하룻밤 한 8시간 잔다고 치면. 예. 그리고 렘 수면은 점점 갈수록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거는 잠이 깰 무렵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대부분의 꿈은 깰 무렵에, 이 무렵에 렘 수면에서 나온 그 꿈을 거의 대부분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꿈에 예민한 사람은 뭐 다른 렘 수면 때도 기억하겠지만 대부분 기억하는 꿈들은 이때의 꿈이에요. 네. 이 렘 수면 때에 이렇게 뇌가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이렇게 수면 상태에 빠져들고, 이때에는 뇌에서 행동 억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만약에 꿈의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위험해지겠죠. 그게 바로 몽유병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꿈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렘 수면 하는 동안에는 뇌에서 행동 억제 호르몬이 나와요. 예. 그래서 렘 수면 하는 동안에는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꿈꾸는 동안에는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나는 지난번에 꿈을 꿈꾸느라고 잠을 못 잤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 꿈에 대한 이렇게 의학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꿈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깊은 수면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위 눌리는 거. 가위 눌리는 것은 이 렘 수면 하는 동안에 그 행동 억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온몸이 쥐죽은 듯이 이렇게 마비된 듯이 자고 있는데, 거기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이 얼굴 쪽으로는 깨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 꿈이 현실처럼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마치 그때는 이렇게 막 무서운 존재가 누르는 것처럼 그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얼굴 쪽은 깨어있고 온몸은 지금 렘 수면 상태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버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꿈의 이렇게 의학적인 좀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본 거고요. 이 렘 수면 동안에,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필요한 정보하고 쓸데없는 정보 막 가려내고 뇌가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서 이제 가동할 때, V3라든지 알약 같은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꿈을 꾸는 동안 뇌파는 그런 것들을 막 걸러내고 정리하는 작업을 막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이 뇌가 정리가 잘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되어야 할 바이러스만 이렇게 보여주지만 꿈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정리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르침을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꿈의 의도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꿈은 꿈을 꾸는 사람한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꿈꾸는 사람의 정신적인 균형과 안녕, well-being,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꿈을 통해, 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의도도 있고요.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우리가 깨있는 상태에서 또 무시간에 있는 어떤 쌓여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막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단기적인 의도도 있고요. 근데 오랫동안 이 꿈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앞에 우리가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개인의 자기 실현, 자아 실현, 그런 개인의 자기 실현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의도를 가지고 매일 밤 우리들에게 꿈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 가지고 대체로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꿈을 경시하고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매일 밤 꿈에서 내가 좋아하는 황홀한 그런 장면들만 보여준다 그러면 왜 꿈을 경시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꿈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내가 전에 이제 한번 강의 때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나의 그림자들, 내가 못 보는 그런 나의 불편한 진실들을 꿈은 먼저 이렇게 자꾸 제시해 주기 때문에 불편해요. 예. 뭐 꿈을 꾸면 주로 뭐 귀신이나 괴물이나 무서운 존재들이 따라오거나 또 뭐 긴장감을 주는,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군대 가야 된다거나, 학교 다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준비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 불편하겠죠, 그죠?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리되어야 할 무의식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꿈은 일단 그런 것부터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네가 꿈을 통해 가지고 좋은 거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너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긍정적인 격려, 그런 지지도 보내줍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도 TV나 영화 같은데 이제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처럼 꿈의 드라마도 나에게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이렇게 주어서 정신적인 균형도 잡아가고 또 웰비잉을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꼭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과 육체 이 양쪽 모두의 그런 어떤 회복을 이렇게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일 밤 이렇게 그런 꿈의 의도고 단기적인 의도고 한 개인의 꿈을 수년 동안 관찰해 보면 이제 꿈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한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은하수와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지요. 단지 과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주요한 법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할 뿐이죠. 그래서 우주를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뭐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힘은 무질서하고 우연한 현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세계도 어떤 근본적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조직이 돼 있고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끊임없이 어딘가에 있는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중심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이고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불성, 부처님의 마음이라 그랬고,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 그랬고, 도교에서는 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 종교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 꿈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옵니다. 따라서 이제 꿈의 근본적인 의도는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찾아가는 그런 자기 실현의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 내가 이제 빙산 그림 하면 그림을 그려 보이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내면의 신이라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꿈의 드라마는 이 내면의 신을 찾아가는 이 내면의 힘을 신의 힘을 얻었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정보를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제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는 이런 이제 과정,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 내면의 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개성화, individuation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 꿈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은 꿈의 의도를 봤죠, 그죠? 꿈의 의도는 내면의 신이 나 자신을 이끌어주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꿈의 기능은 먼저 상징을 생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징. 꿈의 언어는 상징이에요. 심볼.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형상이거든요. 이미지. 이미지, 그림. 우리 이제 꿈에 나타나는 그 꿈의 언어는 그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미지로. 그래서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 왜 그 꿈이 직설적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알아듣기 편할 텐데 왜 알아듣기 어렵도록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말해 오는가? 그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오랜 전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이 꿈을 기억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렇게 이미지 상징 언어로 이야기해 왔어요. 예.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그 상징 언어를 더 잘 알아들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상징 언어를 읽어내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정말 인생의 행복을 위한 비법들을 막 이야기해 준다고 쳐요. 예. 그러면 러시아어 모르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왜 한국말로 해주지 않고 러시아 말로 하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그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뭐 얼마나 좋은 걸 이야기해 줍니까? 공짜로. 하지만 내가 그걸 알아들으려 그러면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그런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언어도 원래부터 그렇게 상징 언어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왔고 이제 그 상징 언어를 이제 배워 나가면 꿈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 나가면 차츰 조금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